지금처럼 공원이 조성되기 전 한때 비행장으로까지 사용되었을 만큼 드넓었던 여의도 광장. 그런데 1991년 마냥 평화롭던 여의도 광장을 피바다로 물들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라? 근데 한 번도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완전히 폐지된 거 아니었어?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형 제도는 법정형으로만 존재할 뿐 1998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실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존폐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죠. 이렇게 비록 오늘날에 이르러선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지만 과거 사형 집행이 일상이던 시절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행해져 내려오던 관례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형 집행 전 사형수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시간이 있었던 것. 과연 끔찍한 짓을 저지른 뒤 사형대에 선 이들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역대 대한민국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남긴 소름 돋는 한마디 탑 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위 김선자. 1986년 49세 여성 A씨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하더니 돌연 생을 마감합니다. 다음해 4월 멀쩡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50세 여성 B씨도 다다음해 여성 C씨도 똑같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 A씨와 같은 결말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곧 소름 끼치는 공통점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바로 3명의 여성 전부 40대 주부 김선자라는 여성이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운명했다는 것. 이에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는 모두 유흥과 도박을 일삼으며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게 된 김선자가 채권자들을 해하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결심하고 벌인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그녀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 여동생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하는 등 반인륜적 폐악질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자신의 주변인들이 숨이 서서히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일말의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오히려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는 그녀. 결국 뻔뻔하게 자신의 결백을 고수했던 그녀는 현장에서 줄줄이 발견된 증거들에 의해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사형대에 선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커녕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녀는 숨을 거두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부자가 부럽고 동시에 증오한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그들처럼 태어나 마음대로 돈을 써보고 죽을 것이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가난하게 태어난 것뿐이다. 2년에 걸쳐 저지른 잔혹한 범행의 동기 역시 오로지 돈뿐이었던 김선자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돈을 갖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다고 하네요. 5위 김용재. 지금처럼 공원이 조성되기 전 한때 비행장으로까지 사용되었을 만큼 드넓었던 여의도 광장. 주말만 되면 가족과 연인과 그리고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 모인 인파로 여의도 광장은 활기에 가득 차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1991년 마냥 평화롭던 여의도 광장을 피바다로 물들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여의도 차량 질주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범인 김용재는 훔친 차를 이용 광장 인파 한가운데로 달려들어 눈 깜짝할 사이 수십 명의 사람들을 치받았는데요. 그가 지나온 타이어 바퀴 자국 위에서 무고한 시민 2명이 숨을 거뒀고 20명이 넘는 이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끌려간 김용재는 사람들이 마냥 즐겁게 노는 것을 보니 내 처지가 원망스럽고 세상에 대해 뭔가 복수를 하고 싶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져갖고요. 한마디로 그냥 다 버리고 싶어갖고. 하지만 이런 추한 자기 변명에도 무고한 시민 10수명을 죽음과 부상에 이르게 한 죄로 꼼짝없이 사형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김용재. 그리고 6년 1개월 동안 꼬박 사형수로 지내다 1997년 사형대 앞에 섰을 때 김용재는 자신을 돌보아온 소녀에게 인간 대접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짧으나마 인간답게 살고 갑니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휴, 과연 무고한 시민 10수명을 죽음과 부상으로 몰고 간 범인이 뱉을 수 있는 말인지 무참히 희생당한 귀한 생명이 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4위 김기환.
죄인이 할 말은 없으나 남자는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이 대사, 곧 죽음을 코앞에 둔 사형수가 뱉은 말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는 1994년 대한민국을 경악에 빠뜨린 지존파 사건의 조목 김기환이 당시 사형이 예정보다 신속히 진행되는 바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장기를 기증하지 못하게 되자 남긴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는 당시 지존파라는 조직이 얼마나 사이코패스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한 줄로 축약해 보여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부자들에 대한 혐오감으로 똘똘 뭉친 7인조 범죄 조직이었던 지존파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죄 수법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5명이나 해하며 그야말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흉악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두목 김기환은 사건이 알려지고 나자 동생들이 장하다는 희대의 망언을 내뱉는가 하면 조직원들 전체가 한 점의 죄의식조차 없는 모습을 보여 더욱 전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결국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해 재판부는 1995년 5월 25일 지존파 일당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물론 판결이 나고 단 6개월 만에 사형 집행까지 속행하며 한 명의 조직원도 남김없이 밧줄을 목에 받게 됐다고 하죠. 게다가 이는 이전까지 사형 집행에 걸린 시간을 놓고 봤을 때도 무척 이례적인 케이스였다고 하니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 대응도 불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였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3위 이우동.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깨지지 않는 최연소 사형수를 기록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 연고도 없는 힘이 약한 피해자들만 골라 범죄를 저질렀던 21살의 사형수 이우동이 이번 순위의 주인공인데요. 그의 첫 범죄는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우동은 공범 2명과 함께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동기를 봉고차에 태워 납치, 단체로 몹쓸 짓을 저지른 뒤 목을 졸라 해한 뒤 산에 안매장하는데요.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6세에 불과했다고 하죠. 그렇게 첫 범죄의 물꼬를 튼 후 훔친 봉고차를 끌고 대구 일대 지역을 돌아다니며 약한 부녀자들만을 상대로 총 32차례에 걸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우동. 하지만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결국 그는 1985년 경찰에 체포되며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이토록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 당시 이우동의 사형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내려질 뻔하기도 했지만 미성년자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낄 만한 나이인데 약한 부녀자들만을 상대로 잔인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며 이우동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 3년 뒤인 1989년 대구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천주교에 귀의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그는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부디 좋은 사람 되십시오 라는 한마디를 남긴 채 생애를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생전에 종교에 귀의해 자신의 죄를 멋대로 합리화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의 분노를 키운 사건은 더 있었다고 합니다. 2위 김동술. 바로 1986년 8월 14일 광복절 전날 밤 서울을 핏빛으로 물들였던 서진 룸살롱 사건의 가해자 김동술이 그 주인공인데요. 당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려 4명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사건은 서울 목포파와 만보파라는 두 조직 간에 일어난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서울 목포파는 가뜩이나 자신들의 아지트였던 서진 룸살롱의 다른 조직인 만보파가 허락도 없이 들어온 데 대해 언짢음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보파 중 한 명이 자신들이 평소 동생같이 여기는 종업원을 구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만 분노에 휩싸여 버리고만 서울 목포파. 결국 상대 조직이 술에 만취해 있는 틈을 타 침입해 혈투극을 벌이기에 이르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참혹한 현장에 앞장서 흉기를 휘둘렀던 조직원 중에 김동술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끔찍한 짓을 벌여놓고도 체포된 후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등 일말에 뉘우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더욱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김동술. 하지만 막상 재판에서 최종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고 죽을 죄를 졌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낱 조폭이 환상에 빠져 부린 객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는데요.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천주교에 귀의해 2년 남짓 싱한 생활을 했던 그는 주여 이 몸을 거두어 주소서 라는 말을 남기고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에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앞두고도 제 자신은 죽기 전 간절히 구원받길 바라면서 눈을 감는 모습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고한 희생이 안타깝게 느껴질 따름이네요. 1위 시석기. 1986년 3월에서 8월 동안 대전시에 위치한 다방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단체로 공포에 떨게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범행 장소로 다방만을 골라가며 깊은 밤 단잠에 빠져있는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저지른 시석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는 등 총 12차례에 걸친 강도짓을 벌이고 남성 종업원을 포함한 무고한 희생자 2명까지 만들어내며 사람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하던 차에 경찰에 붙잡히며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하지만 위 순위에서 살펴본 다른 사형수들처럼 종교에 귀의해 멀쩡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였던 시석기는 돌연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엽기적인 행동으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고 맙니다. 사형대에 오르기 전에 기도, 찬송 모두 거부한 채 대뜸 인민민주주의 만세, 사회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를 성토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심지어 중간중간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합리화하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며 현장에 있던 모두를 패닉에 빠뜨린 시석기. 급기야 교도관의 마지막 권유에도 난 무신론자고 유물론자요 라는 거절 멘트와 함께 세상을 등진 그의 마지막을 보고 있으니 적극적인 종교 활동도 결국 형을 감량받고자 했던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자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외친 발악은 아니었을지 흉악범의 말로가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990년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던 일가족 4명을 납치해 잔인하게 생매장했던 희대의 범죄자 윤용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눈앞에 두고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흙을 덮어버렸던 그는 마지막 사형 집행 순간에 이르러서는 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주님에게 회개합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모든 순위들이 그렇듯 이들이 종당에 외쳤던 용서, 구원 등의 단어는 죄 없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떠올렸을 때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게다가 용서는 신이 아닌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몫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똑같이 겪고 그들에게 뼈아픈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종교의 구원도 한낱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현재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형수로서 무기징역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